네, 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입니다. 이번 주말 상황이 중요한 고비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9일과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는 코로나19 슈퍼 전파 사건이었습니다. 이 슈퍼 전파 사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이 지났고 지난달 29일을 정점으로 대구 지역 확진자 증가폭도 조금 줄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옵니다. 대구시 등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종교 행사와 집회 등을 금지하면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초기 80%를 넘겼던 대구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비율이 51.9%까지 내려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여겨집니다. 유증상 신천지 신도와 일반 신도를 분리해 대응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합리적인 그 추론에 의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섞인 그런 기대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기타 환자 비율이 30%를 웃돌고 있어 이미 2차, 3차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의 검사 결과가 다 반영돼 이번 주말 전후의 환자 증가 추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의 후유증이 치유가 되느냐, 집단 발병의 후유증이 치유가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벌써 자리 잡아버렸느냐가 차츰차츰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된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실천은 이어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의 확진자 보고는 없는데 언제든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으로 5일 중국의 지역 33개 나라에서 2,05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80%는 한국을 포함한 3개 나라에서 나왔지만 한국 상황은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고 그것도 기존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We see encouraging sig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number of newly reported cases appears to be declining. 중국에선 지난 24시간 동안 143명만이 추가 확진자라고 보고했는데 대부분이 후베이 성에서 발생했고 최근 2주 동안 8개 성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엔 북한이 전염병 주의 지역에 있어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확진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제든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y, very important that countries like the DPRK are well prepared, their systems are well prepared, and we're ready to go in at any moment should there be a report of a case from the country.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도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강 장관이 한국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의 반려견 감염 사례에 대해 WHO는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동물들이 긴밀하게 연관된 상황은 아니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6천 명을 넘었죠.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생기면서 사회복지시설의 휴관도 2주 연장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확진자가 322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6,08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42명입니다.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기계호흡이나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 환자는 26명입니다.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도 2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으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잇따르자 격리해제 사례 정의를 개정했습니다.
발열 등 임상 증상이 모두 사라진 환자는 PCR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제 하루에만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모두 88명의 환자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의 감염이 속속 확인되면서 전국 확진자의 69.4%가 집단 발생과 연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어린이집도 어제 휴원 기간이 2주 연장되면서 유치원과 학교 등 모두 23일에나 시작을 하겠네요. 네, 영유아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주 연장됩니다. 당초 이번 달 8일인 일요일까지 휴원이 예고돼 있었는데 이번 달 22일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휴원 기간에도 긴급 보육은 계속 실시됩니다.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열흘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무급이지만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최장 5일까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이용 시설에 대해 에서도 이번 달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등은 물론이고 노인 주야간 보호기관도 휴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기 분당 재생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료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해서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아 기자, 먼저 수도권 확진자 조금씩 늘고 있죠? 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222명입니다.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9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대구, 경북 지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중앙 공식 집계에 포함된 서울 누적 확진자는 103명입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의 자체 발표에서는 3명이 더 늘어서 어제 기준 106명입니다. 강남구는 역삼동에 사는 38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용산구에 사는 50살 여성 1명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성동구 주상복합 관련 확진자인 직장 동료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중앙 집계로 110명이고 경기도에서 어제 발표한 확진자는 3명이 더 늘어난 113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성남시 분당 재생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인천은 누적 확진자 9명입니다. 네, 집단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데 수원시가 관련 교회 전수조사를 진행했죠? 네, 그제 수원 생명샘교회 신도의 가족 3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명샘교회는 보건당국이 밝힌 집단 발생 사례 중 하나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 10명입니다. 수원시는 이 교회 신도와 가족 199명 모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27명은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은평성모병원과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 대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 업체를 한 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매점 매석과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 등 25곳을 적발했습니다. 마스크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2배 이상 쌓아놓고 풀지 않은 업체가 있었고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해 마스크를 중국으로 대량 반출하려던 정황도 단속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거주 시설 내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확진 환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40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21명, 경북 8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1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대구 6명, 경북은 4명이 더 늘어 모두 41명입니다. 집단 거주시설 내 확진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어제 하루에만 4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2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 결과가 남아있어 확진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칠곡 미랄사랑의 집과 경산의 서린 요양원, 대구 성보 재활원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모든 집단 생활시설을 오는 22일까지 예방적 집단 격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 경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347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와 청도에 이어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응 조치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 막바지에 이르면서 격리 해제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만 2,7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모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무 자가격리 기간도 끝난 신도들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레부터 무증상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격리 해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시는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이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신도만 격리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7곡의 한티피정의 집에 일부 환자가 입소했고 오늘도 추가로 확보되는 시설에 경증 환자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파트,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심했던 경산의 경북학숙은 생활치료센터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대신 경산의 중소벤처기업공단 연수원을 새로운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3월 말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7개 시군은 입국 거부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아베 총리가 밝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인데 사실상 격리 조치입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격리 조치는 일단 오는 9일부터 이번 달까지 적용됩니다. 더불어 한국인에게 적용되던 90일 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도 이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한국과 중국인에게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입국 거부 지역도 내일부터 확대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대구와 청도 외에 안동시와 경산시, 칠곡군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는 도쿄 인근 나리타와 오사카 간사이 공항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쿄와 가장 가까운 하네다 공항은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 연기나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위기감을 느낀 아베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규제하는 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네, 청와대가 조금 뒤 오전 10시 일본 입국 제한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사실상 2주간 격리 조치 등을 취한 데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 조치는 우리의 우수한 검사 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 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남에선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해 외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등 봄 행사들도 취소됐습니다. 윤경재 기자, 집단 감염으로 신경을 쓰는 곳 어디죠? 네, 경남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거창 웅양면과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입니다. 거창군 웅양면에선 주민 230여 명이 사는 마을 두 곳에서 사흘 동안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녕 노래방에선 직원 1명과 손님 5명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노래방 방문객 195명과 마을 주민을 모두 검사하고 2, 3차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전파로 번질 수 있어 외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경남의 봄 축제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만 명이 찾았던 진해 군항제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취소된 데 이어 하동 벚꽃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공룡 엑스포도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23개국 음악가가 공연할 예정이었던 통영국제음악제도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으로 이송되는 대구 경북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립마산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에 100여 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창원병원도 병상 140여 개를 마련해 이르면 오늘부터 대구 경북의 경증 확진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경남에선 어제 4명의 확진자가 나와 현재까지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완치해 퇴원한 반면 기저질환이 있는 밀양 64살 여성 확진자는 중증 환자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30분 오늘 추가 확진자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어제 청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충북 두 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도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남긴 뒤 어제 마지막 검사에서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의 두 번째 확진 환자, 그러니까 청주 택시기사 A씨의 50대 부친과 모친, 그리고 4살 된 아들입니다. 이들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당시에는 3사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4일간의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검사를 했다가 어제 3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어린이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들은 고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진 않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확진자를 포함해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 등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대상은 모두 1,350여 명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의 신천지 신도 230여 명 가운데 18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는데요. 충북대와 청주대, 교원대 등 7개 대학이 SNS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오는 16일 개강일부터 2주간 원격 혹은 재택 수업을 시작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기간 연장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감염병 검역과 진단, 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끝자리로 확인하는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2장까지만 살 수 있고 대리구매는 안 됩니다. 하루 1,000만 장 수준으로 생산을 늘려도 부족하자 구매량을 제한한 겁니다. 사는 즉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막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긴 대기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오부제도 시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입니다.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나 7인 사람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그리고 5와 0인 사람은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않은 사람에게 구매 자격이 돌아갑니다.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도 당분간 공적 마스크를 팔지만 중복 구매 시스템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루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모두 1,500원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나왔습니다. 수출은 전면 제한하고 공적 공급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일부 업체에는 마스크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특별 연장 근로도 허용합니다. 하루 생산량이 400만 장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적 물량에 대한 계약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전국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확진자 추이 살펴볼까요? 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088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 중간 발표한 확진자가 포함된 수치고요. 방역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4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19일 이후 2주가 지나면서 그만큼 완치된 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지도로 볼까요?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한 모습이지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대구 지역이 전체 75%, 경북 지역이 15%니까 합쳐서 전체의 90%에 이릅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을 모두 합쳐서 10% 정도, 600명가량 발생을 했고요. 비율로 봤을 때는 서울, 경기 지역이 4% 정도 되고 부산과 충남은 각각 2%에 가깝습니다.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가 3천여 명으로 대구 전체의 70% 정도고요. 또 전국으로 봐서도 대구 지역의 신천지 관련 환자만 절반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또 충남 지역의 경우도 전체 86명 중에서 천안 운동시설 관련 감염자가 81명이니까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온천교회 관련 환자가 33명으로 부산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섭니다. 집단 감염이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은평 성모병원이나 성동구 아파트에서도 10여 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집단 감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사망자 수는 지금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셈인데 현재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49명에 이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현황을 봤을 때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분간은 닫힌 공간에서 함께하는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려면 3단계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국제선 항공기 탑승구 앞에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흰 방역복을 입고 고글까지 쓴 승객에게 항공사 직원이 다가가 체온을 잽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하기 전에 시행되는 발열 검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비행기 승객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승객들은 여객 터미널 출입구에 설치된 열 화상 카메라를 통과하게 되고 37.5도 이상이면 공항 검역조사실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받도록 안내받습니다. 2단계로 승객들은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출국장 앞에서 한 번 더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열이 있으면 발열자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의 경우 해당 승객에게 탑승 포기까지 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권은 100% 환불됩니다. 출국장을 통과해도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는 나라 노선은 탑승구 앞에서 한 차례 더 발열 검사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3단계 발열 검사를 어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평상시보다 먼저 공항으로 출발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고. 호주가 입국 금지를 선언하면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지역은 110곳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경증 확진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센터에 들어간 확진자 한 분이 내부 생활을 촬영해서 KBS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놓인다고 합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네, 지금 구급차 와가지고 대구 스타디움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동 후에 그다음에 거기서 버스 타고 경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경증 환자로 일주일 이상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최모 씨. 지난 3일 경주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경주 농협교육연수원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는 11일 차이고 오늘부터 경주교육연수원에서 1일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수원 방문을 열자 갖가지 생필품들과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티슈, 종이컵, 보온용기도 있고 폐기물 처리 방법 안내문이라고 해가지고 폐기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준 것과 입소자 안내문도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격리 기간 바깥 외출이 금지되고 보호자나 외부인과 만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식사는 도시락. 집에서 간편식품과 라면으로 때우던 것보다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첫 끼인데요. 불고기랑 그리고 밥, 김치찌개, 샐러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온 측정은 일회용 체온계로 하루 2번, 본인이 잽니다. 기록표에 결과를 적어 제출합니다. 하루에 오전 9시, 오후 5시 이렇게 해서 총 2번 자신의 체온을 측정해서 저기 현관문 앞에다가 내어놓습니다. 언제든 의료진에게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잇 통해서 자신의 특이사항을 적어서 밖에 내주면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줍니다. 이곳 경주 농협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전문 의료진 20명이 230여 명의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곳에 온 후 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아프게 되면은 이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자가격리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즉각적으로 연락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대구에서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는 아직도 1,800여 명.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들 가운데 80% 이상을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일반적으로 꽃샘추위는 길게 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공기가 차갑다가 한낮에는 봄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바로 포근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의성 등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무려 20도 이상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나면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한층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 14도, 대구와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